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경제지표에서 연산과 비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 하고 있거든요. 자, 교과서 13페이지입니다. 자, 교과서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연산이 나와 있네요. 한번 같이 생각열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생각열기를 한번 보면요. 3으로 이루어진 식의 네모 속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적당한 기호를 넣어서 오른쪽의 값이 되도록 해보아라. 자, 사칙연산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자, 더하기와 빼기, 곱하기와 나누기, 이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그 다음 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계산 순서를 알고 있어야지 여기에 밑에 있는 값을 만들어내는데 정확한 계산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는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1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나누기를 한번 해보면은 3 나누기 3을 하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3을 없애려면은 더하기, 빼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 괄호 안에 3이 3개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더해볼까요? 더하면은 괄호 안에서 이제 9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나누기 3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3이 양쪽에 있고, 괄호가 안에 하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앞에 3, 이게 여기 지금 5가 나와 있으니까, 3 더하기 2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3 더하기 2. 자, 여기서 3 더하기 3을 한 다음에, 이것을 3으로 나눠주면 2가 되겠죠. 자, 요만큼이 2니까 여기서 이거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7이 나오게 돼야 되는데 7은 3 더하기 3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 더하기 3 자, 더할 건데요. 자, 요 뒤에서 나누기를 해주면은 3 나누기 3 먼저 할 테니까 1이 돼서 7이 되겠죠. 자, 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자, 3, 3은 9가 나오면 되니까 3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더하고 빼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우리가 원하는 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3 나누기 3, 3 나누기 3 해서 이거 더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를 만드는 방법은 자, 3을 곱하고 더하면 12가 되니까 나누기 3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을 만드는 방법은 더하고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8을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8은 자, 3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1을 빼는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3 곱하기 3, 3 나누기 3 한 것을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을 만드는 방법은 3 곱하기 3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예, 의견을 주시면은 예, 틀린 부분에 대한 수정은 다음 수업 때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수학의 시작은 연산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초등학교에서 기본 사칙연산을 배웠지만 사칙연산과 관련된 몇 가지 규칙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장을 시작하기로 한다. 사칙연산을 수행하는 데 괄호의 역할이 중요하다. 두 연산은 괄호가 있고 없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뺄셈은 부호를 바꾼 수의 덧셈으로,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 여기 지금 뺄셈을요. 자, 부호를 바꾼 수와의 덧셈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를요. 자, 역수의 곱셈으로 바꿨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지표를 나타낼 때에는 단위라는 중요한 기준을 이용한다. 기업이나 국가 전체의 경제 관련 자료에 사용하는 수의 단위는 대부분 무척 크다. 2016년 12대 분야 정부 예산은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숫자의 크기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각적 표현에도 적절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 단위를 사용한다. 정부 예산은 그림에서 보듯이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죠. 예, 엄청나게 깁니다. 자, 이거 한번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 공이 몇 개 있습니까? 공이 3, 3, 3, 2. 그러니까 다 더하면 얼마죠? 11개죠. 그럼 여기까지 공이 12자리예요. 12자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4자리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4자리가 올라가면 만, 그 다음 4자리가 또 올라가면 억, 그 다음 4자리가 또 올라가면 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386조 7천억이죠. 이해가 됩니까? 단위는 원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요. 자, 이렇게 지금 큰 수를 단위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86조 7천억 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면은 3.2천 원.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보통. 그 다음에 125만 원, 275, 100만 원. 이건 뭘까요? 275, 100만 원은 뭘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3.2천 원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자, 1,000원 단위로 했을 때 3.2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0.2천 원이란 얘기는 1,000원에 0.2 곱하면 되겠죠? 200원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5, 100만 원은 100만 원이 275개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이. 그러니까 2억 7,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표를 한번 보면요. 자, 이게 무슨 표냐? 자,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자료로 12대 분야별 예산 배분표입니다. 단위는 조 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비율에 대해서는 퍼센트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본 예산 2015 본 예산, 2015 추경 예산, 그 다음에 뭐 2016년에 예산안, 그 다음에 증감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 어떤 개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거 각각의 표에 있는 이 숫자들이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건복지 고용의 2015년 본 예산에서는 115.7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단위 조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115조 7천억 원이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증감률을 다시 보면은 증감률에서는 6.2가 있어요. 이 6.2가 6.2조 원이 아니라 6조 2천억 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율에 대한 얘기겠죠. 6.2%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비중에 대한 것도 한번 볼까요? 비중도 이게 어떤 걸까요? 비중이 어떤 것을 뜻하는 걸까요? 전체에서 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율이 들어가니까 31.8이라는 말은 31.8%를 말하는 거겠죠. 예, 이 표에 있는 값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15페이지를 보면은 2016년 정부 예산 어디에 쓰이나 하면서 2016년 정부 예산 386.7 이게 지금 단위 조원이라고 돼 있죠? 368조 7천억 원에 대한 각각의 분야별 예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표를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예제 1번에서는 간단한 문제이네요. 자, 한번 각자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답은 당연히 밑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나오죠? 다양한 방법으로 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비율입니다. 비율. 자, 이 비율에 대한 내용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비율을 처음 배웠을 때가 언제일까요? 중학교 때 배웠나요? 아니죠?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로는 초등학교 때 비율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 열기를 한번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자, 한 교실의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은 1대 2라고 한다. 자,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대 2의 1은 여학생이 되고 2는 남학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게 빨간색이 여학생이고 파란색이 남학생인 것 같은데요. 교실의 총 학생 수가 30명일 때, 자, 이 비율을 유지한 채로 교실의 학생 수가 30명이면 남학생의 수는 몇 명인가? 여기서 남학생을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방정식이 나오겠죠. 남학생을 x라고 하고요. 여학생을 y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교실의 총 학생 수가 30명이라 했으니까 30 마이너스 x명이라고 한다면 비례식을 쓸 수 있겠죠. 1대 2는 1이 여학생이니까 여학생 30 마이너스 x 대 x. 뭐 요거 풀어주면은 당연히 x가 20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학생 수는 20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비율을 이용한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번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종종 비율이라는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비율의 수학적 의미는 어떤 수가 다른 수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관계이다. 이러한 비의 값을 비율이라고 한다. 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라티오가 아닙니다. 레이시오입니다. 레이시오. 자, B에 대한 A의 B는 자, A 대 B 이렇게 나오죠. 와 같은 꼴의 표현이다. 여기서 A와 B를 각각 B의 항이라 부르고 두 개 점 기준으로 앞에 있는 항 A를 전항,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항 B를 후항이라고 한다. 자, A 대 B와 B 대 A를 구별하기 위해 요거 잘 봐야 되겠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A 대 B를 A 대 B, B에 대한 A의 B, A와 B의 B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다. 자,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요 내용. B에 대한 A의 B.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A일까요? B일까요? 당연히 기준이 B죠. B에 대한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두 수 A와 B의 B, 즉 A 대 B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A 대 B를 자, 다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깨끗하게 한번 지워보고 자,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A 대 B를 B에 대한 A의 B 기준이 B가 된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 A 대 B의 뒤에 있는 녀석이 기준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B분의 A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왜 분모에 있는 게 기준이냐? 저희가 많이 썼어요. 자, 어떤 거를 했었냐면은 속력을 한번 볼까요? 속력이 어떤 게 있어요? 속력. 단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위. 자, 미터 퍼 세크. 자, 이때 지금 분모에 있는 게 뭡니까? S. 시간이죠. 초입니다. 초. 자, 여기서 이 미터 퍼 세크라는 말은 정확히 어떤 뜻이에요? 1초에 몇 미터를 가느냐 이 얘기죠. 기준이 뭐예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게 기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 대 B를 B분의 A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해가 됩니까? 자, 밑에 하나 더 읽어보면은 이때 B분의 A를 비율의 분수라고 하고 이를 소수로 나타낸 것을 비율의 소수라고 한다. 자, 예제 2번 봅시다. 뭐 요 정도는 안 봐도 알겠지만은 2대 3의 값, 2대 3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이거죠, 뭔가. 2대 3이니까 당연히 3분의 2라고 나타낸 거고 요거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무한소수가 나오니까 셋째 자리까지 구하기 위해서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거죠. 자, 비율에 대한 얘기는 봤고요.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제활동은 생산, 소비, 무역 등을 포함하므로 이와 관계된 경제 통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소득 통계, 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등과 같은 생산활동 지표. 첫 번째 얘기죠. 자, 두 번째, 재정수지실적, 한은통화발행고, 한은대출고. 이 한은이 뭘까요? 이게? 한국은행 아닐까요? 전국은행예금 등과 같은 금융지표. 자, 셋째,
수출 인증, 수입 승인, 수출입 신용장, 외국환 등과 같은 무역 국제 수지 지표. 넷째, 고용지수, 임금지수 등과 같은 노동관계 지표. 다섯째, 주가지수 등과 같은 주식지표 등이 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5가지가 뭐란 얘기입니까? 경제 통계란 얘기다. 경제 통계 종류가 5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경제 통계에는 생산 활동 지표, 그 다음에 금융 지표, 세 번째 무역 국제 수지 지표, 네 번째 노동 관계 지표, 다섯 번째 주식 지표 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 몇 가지를 합성하여 경기의 변동을 확인하거나 장래의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경기 지표라고 한다. 자, 이 각각의 여러 통계들을 가지고 어떠한 지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지표가 이제 우리의 경기의 변동, 장래의 경기 변동, 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소득 통계의 총량 지표는 한 나라의 경제의 생산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생산 지표와 국민소득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소득 지표로 구별된다. 자, 생산 지표, 소득 지표. 얼마나 만들었냐, 얼마나 벌었냐, 이거겠죠? 국가의 경제력과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생산 지표인, 자, 생산 지표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GNP, GDP. 그다음에 소득 지표인 GNI 등이 있다. 자, GNP부터 봅니다. GNP, Gross National Product. Gross가 뭡니까? Gross National Product의 각각의 약자를 써서 GNP라고 한 겁니다. 자, 국민의 총 생산. 1년 동안 국민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이다. 국민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이 안 된다. 경제학에서 GNP를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한다. 자, C. 가계 지출, 그 다음에 I. 민간 투자 지출, G. 정부의 재화, 서비스 구입, E. 수출, M. 수입. 자, 어떤 것이 더해지고 어떤 것이 빠지는지는 자, 보면 알겠죠? 지금 여기서 가계 지출, 민간 투자 지출, 정부의 재화 서비스 구입, 수출은 GNP, 국민 총생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입은 국민 총생산에서 빠지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여기 지금 개념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국민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산한 그 물건과 서비스를 수출을 통해서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은 반대로 우리는 그 다른 나라에서의 어떤 물건과 서비스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GDP 한번 보겠습니다. GDP 많이 들어봤죠? 1년 동안 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이다. 자, 이것은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뭐였냐면은 국민들에 의해, 이번에는 나라 안에서. 자, 잘 보면은 국민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되지 않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된다. 경제학에서는 GDP를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한다. 자, GNP에서 대외 수치 소득은 빼고 대외 지불 소득은 더합니다. 자, 대외 수치 소득은 국민이 외국에서 번 소득이고요. 대외 지불 소득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GNP에서는 분명히 외국에서 국민이 외국에서 번 소득을 포함한 거였기 때문에 GDP의 개념, 나라 안에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외 수치 소득을 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은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외 지불 소득을 더해주는 겁니다. 1990년대에는 국가 간 자본 및 노동의 이동과 기술의 이전 등의 증대로
요소 소득의 수급 규모가 커지자 GNP와 GDP 간의 차이가 확대되어 많은 나라들이 국내 경기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 중심 지표를 GNP에서 GDP로 바꾸었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경제 성장률 등 생산의 중심 지표를 GNP에서 GDP로 바꾸고 GNP는 소득 지표로만 이용하였다. 이후 실질 국내 총생산, 실질 GDP 얘기죠. 국내의 생산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생산 지표로서 계속 사용되고 있지만 소득 지표의 경우에는 GNP 대신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 합계인 GNI, 국민 총소득이 새롭게 제한되어 사용되고 있다. 자, GNP보다는 GDP. 자, 추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GDP 쪽으로. 자, GNI는 가계, 기업, 정부 등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내에 생산한 총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 지표이다. 자, 여기선 GDP에다가 해외 소득을 더해주네요. GDP가 뭐였어요? 국내 총생산이었죠. 국내 총생산이었죠. 거기에 해외 소득까지 더해준다는 얘기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은 빌 게이츠에 대한 뉴스 기사이다. 기사를 보고 미국의 GDP를 구하여라. 자, 말이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이런 것들은 좀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했었죠. 제가 언어 영역과 연결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문학으로 나온다면 이 비문학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필요한 거를 얼마큼 빠르게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합뉴스에 나온 얘기인데요. 빌 게이츠가 나와 있네요. 세계 최고 갑부 빌 게이츠의 순자산이 지난 19일 얼마입니까? 900억 달러. 얼마입니까? 예. 하나 100조 9천억 터치했다. 경제 전문지 포춘은 22일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이자 자산가인 게이츠의 재산이 올해 한때 900억 달러에 매우 가까이 근접하긴 했었지만 실제 900억 달러에 미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게이츠의 자산이 늘어난 것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국영철도 회사의 위생 환경 서비스 업체 에코랩의 주가가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올해 750억 달러로 시작한 게이츠의 자산은 중국 위안화 절하와 국제 유가 급락,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세계 증시의 출렁임에 따라 증감을 거듭했으나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이츠의 자산은 올해 초보다 15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62억 달러 증가했다. 게이츠의 재산 900억 달러는 미국 GDP의 0.5%에 해당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미국의 GDP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밑에 한 줄만 읽으면 돼요. 자, 900억 달러는 미국 GDP의 0.5%. 0.5%는 뭡니까? 1%는 얼마예요? 100분의 1이죠. 0.5%는 200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900억 달러는 미국 GDP의 200분의 1이란 얘기죠. 반대로 미국의 GDP는 자, 빌 게이츠의 재산인 900억 달러의 200배가 되겠죠. 자, 공이 4개니까요. 이게 단위가 얼마입니까? 억 달러예요. 억 달러. 자, 18만 억 달러. 다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공 4개니까 18조 달러가 됩니다. 자, 계산됐죠?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 경제 성장률, GDP, 디플레이터, 1인당 GDP는 모두 GDP와 관련해서 파생된 용어들이다. 이들 중 경제 성장률에 대하여 알아보자. 경제 성장률이란 뭐라고 써 있습니까? Rate of Economic Growth.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 소득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한 나라의 경제가 일정한 기간에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1년 동안 경제 활동은 한 각 영역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전년도에 비교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그 나라의 경제가 이룬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전에는 실질 GNP나 실질 국민소득의 연간 증가율로 경제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최근 들어 경제 전체의 실질 GDP의 증가율을 주로 사용한다. 경제 성장률에는 실질 성장률과 명목 성장률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실질 성장률의 수치가 낮아진다.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알아보는데 물가 변동의 영향이 배제된 실질 GDP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자, 나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자, 여기 보면은 금년도 실질 GDP에 전년도 실질 GDP를 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년도 실질 GDP로 나눈 비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성장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암기식으로 볼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키로 한번 생각해 봐요. 키도 이제 뭐 키가 얼만큼 크냐 이제 성장률 따질 수 있으니까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생겼네. 다시. 자, 사람 똑같이 생겼지만 아무튼 아까 다리 너무 벌리고 있었어. 자, 이 사람의 키가 지금 100cm예요. 100cm. 100cm. 이게 이제 전년도. 자, 1년이 지났어요. 키가 얼마나 컸냐? 자, 이렇게 뭐 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컸어요. 얼마나 컸냐? 110cm입니다. 자, 얼마 큰 거예요? 10cm가 컸죠? 그럼 그 10cm는 전년도 기준으로 몇 퍼센트에 해당합니까? 10%죠. 그래서 10% 증가한 겁니다. 이게 성장률이에요. 성장률.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전년도에 뭐 100조 원 벌었다고 칩시다. 100조. 금년도에는 110조 번 거예요. 맞잖아요. 똑같죠?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률 몇 퍼센트 나옵니까? 10% 나오죠. 예. 성장률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요 공식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1인당 GDP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미만 국가들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경제 성장률은 다음 표와 같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의 6개년 평균을 구하여라. 경제 성장률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경제 성장률이요. 2.892%, 0.708%. 맞죠? 자, 그냥 이 6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더해서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평균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3.163% 정도 평균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들을 보면은 막상 이 자료에 비해서 필요한 것들은 되게 적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 이 경제 수학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수학적인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에 이 다른 정보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정보들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아요. 그냥 이 문제 같은 경우로 보자면 사우디아라비아, 중화민국,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 각각 다른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경제 상황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경제에 관한 개념들, 경제에 관한 지식들이 많이 쌓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번 보고 이 나라는 왜 이러지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면 그건 이제 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봄으로써 알아볼 수 있는 뭐 기회가 생기겠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주 얘기하던 것이 나오죠. 1인당 GDP는 소속 국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인데 실질 GDP를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자, 실질 GDP를 그냥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인구수가 50명인 국가의 올해 실질 GDP가 작년 100에서 150으로 증가했을 때 경제 성장률과 올해 1인당 GDP를 각각 구하여라. 자, 아래 다 설명이 돼 있지만 보면은 100에서 150으로 증가했어요. 몇 퍼센트 증가한 겁니까? 아까 쉽게 생각했죠. 키가 100에서 110cm로 컸다. 그럼 10% 증가했다. 그 차이에 대한 것이 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인가를 따졌죠. 자, 50이 증가됐으니까 50은 이 100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입니까? 50%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 50%. 자, 그 다음에 전체 인구 수가 50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실질 GDP를 50으로 나눈 3이 바로 뭐다? 1인당 GDP가 되는 겁니다. 자, 아래를 보면은 뭐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참고로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 내용이 왜 있는 거죠? 자,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은 추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IMF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표이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로 A라는 사람의 임금은 200만 원이고 세금으로 6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 세후 임금은 140만 원이다. B라는 사람의 임금은 450만 원이고 세금으로 9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 세후 임금은 360만 원이 된다. 이때 두 사람 A와 B의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어라. 자, A와 B의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 다시 말하면 각각의 세금이 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했죠. 자, 다시 볼까요? 세금이 임금을 기준으로 수입에 대하여 수입을 기준으로 얘기했으니까 60만 원의 200만 원 기준으로 200만 원을 기준으로 60만 원이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옵니까? 30 비율은 퍼센트. 그 다음에 450만 원을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이 90만 원이죠. 자, 이것에 대한 비율은 45분의 9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5분의 1이죠. 그래서 5분의 1을 곱하기 100을 하니까 20%가 되는 겁니다.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2.6%, 그 다음에 2016년은 이거보다는 조금 오른 비율을 가지고 있고 2017년에 좀 더 높아지네요. 이런 식으로 경제 성장률이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 알 수 있는 게 세계의 경제 성장률은 3%대입니다. 3%대인데 비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3%대인 거에 비해서 한국은 2%대에 자, 이렇게 비율의 차이가 좀 떨어진 이유는 신흥 개도국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흥 개도국은 4%대입니다. 심지어 중국, 인도. 자, 요런 나라들은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죠.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6%대, 인도는 7%대. 이렇게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수학의 내용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경제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나중에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과제를 통해서 경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고생 많았습니다.